자, 첫 번째 이제 네. 배민부터 가보죠. 이제 네.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은 민족 이야기도 나오고 게르만 민족도 나오고 네, 이야기도 나오고 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는 좀 축하해주고 좋은 그럼요. 네. 반응들이 정말 많은데 포탈뉴스 쪽 가보니까 정말 막 비추가 막 2만 개 가까이 달리고 그러니까 뭐 몇천 개도 아니고 맞아요. 2만 개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스타트업 씬과 뭐 일반 대중분들 이해도나 공감대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다른 클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플랫폼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점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관점에서 하나의 되게 좋은 사례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착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옛날에는 이 플랫폼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뺏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돈을 안 내면 나는 장사를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종의 세금 걷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네. 근데 그나마 두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내가 좀 숨 쉴 틈이 있었는데 합체를 했어? 그럼 앞으로 얼마나 가혹해질 거야 이런 생각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의 인수권을 네. 이런 각도로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의 하나의 관점을 던져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봉진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언론에서. 네. 그거 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김봉진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비할 바가 없을 만큼 조그만 M&A를 겪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영하던 올라웍스가 2012년에 이제 인텔에 인수가 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랑 비슷한 그런 영상 인식을 하던 회사들이 다 인수가 됐어요. 퀄컴도 인수를 하고 페이스북도 인수를 하고 구글도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저기 뭐 스웨덴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뭐 대만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하고 경쟁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아니 구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퀄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럼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인텔이 좋은 제안을 해오셔서 이제 우리도 강자와 함께 더 큰 꿈을 꿀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합체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기업은 다 그렇지만 항상 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김 대표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더더더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심장이 철렁하긴 해. 너무 무서워. 더더더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기업의 숙명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배민이 더더 성장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국 국경을 넘어야 된다고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중국에서 실패를 맛봤고 지금 베트남 들어갔는데 사실은 한 3위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사실 경영진은 걱정이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배민은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주로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배민은 외국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 이걸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한국 본진에서도 너무 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럼 한국의 경쟁을 줄이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경영자로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딜리버리 히어로 네. 회사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묘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잖아요. 네. 이제 배달통이 제일 먼저 나왔죠. 2010년도 네. 이제 4월 17일에 나왔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해 6월에 배민이 출시됐고 2012년도에 요기요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의 이제 한국지사 배달통을 이제 한 2, 3년 있다가 인수를 하고 그때 이제 뭐 수수료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딜리버리를 누가 어떻게 더 잘하냐 이런 걸 하다가 이게 단순히 국내 경쟁일 때는 배달의 민족이 그래도 50% 이상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글로벌로 뻗어 나가야만 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이 총알을 들고 국내에 퍼붓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돼버린 거죠.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8년인데 글로벌 자본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근데 저는 글로벌 자본, 뭐 외자 기업, 해외계 기업, 예를 들면 쿠팡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쿠팡의 최대 주주가 누구야? 그러면 그거는 비전펀드야. 그러면 일본계 회사야. 이런 비전펀드가 최대 주주라고 생각한다면 사우디 회사 아니에요? 돈의 국경이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고 어느 나라 돈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예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지구가 작아진 거죠. 한 덩어리가 됐고 사업의 경계는 사라졌고 그런 경계가 사라진 이런 사업의 판을
전환에 있어서 조금 더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실행을 먼저 하는 거는 CEO한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김봉진 대표님이 그런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는 이제 생존이라는 이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려움인 거고 저는 네. 그 두려움을 떨쳐보내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배민 플러스 요기요가 합쳐지니까 오히려 더 낫네 할 정도로 되게 잘하면 계속 왕좌를 차지할 거고요. 뭔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못 잡으면 제2의 배민이 나와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은 사실 무한 경쟁이죠. 우리가 합쳤다고 해서 제2, 제3의 회사들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의 무서운 점이고 시장이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배민 요기요가 합쳤어 이거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동네에 있는 중국집, 치킨집 사장님들 50분, 100분 뵈서 인터뷰하고 아 배민 요기요에 대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모아서 제2의 배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창업하기 되게 좋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좋을 수도 있다. 네, 발상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공정위에서 어떻게 뭐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 아직 모르죠. 사건 자체는 이제 좀 어떤 의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의미? 저는 제일 큰 시사점은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코스닥에 상장 안 해? 코스닥 상장 못 해요. 기업 가치가 너무 커요. 이 정도 크기의 유니콘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 사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유니콘들을 되게 시한폭탄처럼 봤어요. 야, 저 회사가 4조야? 예를 들면 3조까지 갔었잖아요. 3조면 4조 몇 천억 정도는 돼야 IPO가 되는데 신세계나 뭐 이마트 이런 데가 3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보다 훨씬 더 크게 IPO를 우리나라 증시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M&A로 충분히 그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거는 글로벌한 투자자들한테 한국에도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했고요. 우리가 유니콘 지금 11개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유니콘도 성공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술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기술이 중심인 회사를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수아랩이 네. 또 2천억 이상의 가치로 인수된 것도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해요. 수아랩하고는 인연이 없었나요? 대표님을 뵌 적이 있죠. 네. 네, 끝. 뵌 적만 있다. 네, 놓친 친하게 건 지내고 아니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놓친 건 아니고 네. 수아랩이 막 떠오를 때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고 되게 자책을 했던.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용히 펀딩 받으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창업을 하시면 꼭 퓨처플레이 문 한번 두드려 주시고 기술 창업을 하시면 해치지 않아요. 네. 네. 기술 창업 안 하셔도 무슨 창업을 하셔도 뭐 배민을 내가 이기겠어 이런 분 저희 회사 문을 두드려 주시고 토스를 이기겠어 이런 분 꼭 두드려 주시고 네. 이거 다 놓친 기업들 이길 스타트업들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스 이길 수 있는 회사 진짜 찾고 싶습니다. 네. 꼭 찾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